그리고 이 집단지성은 이제는 한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리키는 이름이 됐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프로그래밍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이제 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볼까요? 네, 이 책인데 이 책에 목차를 한번 볼까요? 네, 목차를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recommendation 추천 시스템이죠. 네, 추천 시스템, 친구를 추천한다든가 아는 사람을 추천한다든가 책을 추천한다든가 하는 추천 시스템, 굉장히 다양한 추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집단지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search하고 ranking 하는 그런 이제 검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최적화인데 다큐멘트 필터링, 그래서 스팸을 골라내는 그런 스팸 필터링에도 집단지성이 들어가고, 예, 이렇게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구현, 다양한 모습으로 집단지성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집단지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990년대 말에 등장한 집단지성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크게 성공하면서 집단지성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집단지성이 뭔가 하는 집단지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의 번역인데 두 파트로 되어 있죠. 하나는 집합성, 컬렉티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성이라는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의 결합입니다. 지성은 지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단지성 대신에 집단지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컬렉티비티, 집합성이라는 것은 여러 다수의 합, 영어로 aggregation이죠. 합 혹은 수집, collection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들을 수집했다, 다수가 참여했다, 이런 뜻에서 이 집합성입니다. 컬렉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또 이제 집합성은 그룹, 그냥 크라우드 같은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성은 인텔리전스는 지능 혹은 더 포괄적으로 능력을 가리키는데, 지능은 인지능력도 되고 기억력도 되고 추상능력, 논리력, 상상력, 추리력, 계산 능력 등등 다양한 모습의 지능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은 더 포괄적으로 감성이나 실행력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단 지성할 때 지성은 좁은 의미의 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그런 지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소셜 액션, 사회적인 행동까지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개인들의 지적 능력, 지성이 모여서 발현된, 등장한, emerging하는 집합적인 혹은 집단적인 지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하면 수많은 개인들이 지성이 모여서 발현되는 집합적인 지성 혹은 집단적인 지성을 가리킨다. 자, 이제 우리가 정보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보사회학은 항상 사회적인 개념 한쪽에서는 개념의 사회적 측면, 그 다음에 또 개념이 구현되는 기술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집단지성을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들 같은 기술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 아까 잠깐 예를 든 이 프로그래밍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토비 세거른의 책을 보면은 집단지성은
novel insights, 새로운 통찰, 새로운 영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a group of people, 일군의 사람들의 behavior, 행동이나 preference, 어떤 선호나 혹은 idea, 구상을 combining, 집합해서 모으는 것을 로 이해한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새로운 어떤 통찰, 새로운 영감,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혹은 선호나 혹은 아이디어를 함께 묶는 것,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자들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것을 이제 이 기술자들은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집단지성과 뗄 수 없는 인터넷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출현 이전에는 집단지성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사회학에서 오랫동안 100년간 사회학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 온 설문조사를 봐도 사실 그 집단지성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샘플 표본을 수집해서 그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거나 또 모집단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추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의 어떤 모습을 예측하는 그런 사회학의 오랜 방법인 설문조사의 방법도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인식 혹은 어떤 능력을 뽑아내고 그걸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통계적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잘 걸러낸 다음 그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하는 선물시장, 여기서 선물은 futures market이죠. 어떤 물건들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미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혹은 미래의 물건을 실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먼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미래 가격을 생각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가스에 대해서 혹은 기름에 대해서 오일에 대해서 오일 선물 시장이라 그러면은 오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장에서 오일을 사고 파는데 현재 오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오일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오일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게 되면은 예를 들면 3년 뒤에 기름을 이제 오일을 전달받는데 그 가격을 예측을 하고 미리 이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래 가격에 대해서 어떤 믿음, 전망을 갖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약을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개별 개인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 개인 전문가들보다도 이렇게 다수가 참여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선물 시장의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단지성의 예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 혹은 수백만 명으로부터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그 수백만 명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그것을 취합하고 그걸 프로세싱해서 이제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집단지성이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단지성을
구현하게 해주는 기술이 뭔가 하는 것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라는 학문 분야의 또 하위 분야인 기계학습, 영어로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 러닝. 기계학습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수집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의미나 혹은 통찰을 도출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학문적 지식이 기계학습이다. 그래서 사실 정보사회학에서의 집단지성은 기계학습과는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학습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둘을 관계를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의 여러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다루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개인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